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수의 팔자명리학 25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육신물상 편 이제 학습했는데, 그때 이제 설명 좀 미진한 부분 또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머지 보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권이 되는 공망비약 학습하겠습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뭐 이제 고법 체계인데, 그 영문 제목은 터칭 더 보이드라고 했죠. 터칭 더 보이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뭐 개봉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팔자술 필살기라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명리학자가 말이죠. 내객, 그러니까 이제 내방객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또 뭐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냥 그분의 팔자 생년월일시만 알면 우선 그 사람의 현재 상황, 또 과거에 아주 그 어떤 그 사람의 그 인생에서 어떤 모멘텀이나 또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들을 한두 마디 그냥 엄숙하게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뭐 술사다운 포스가 있는 거지. 뭐 어디가 아프냐, 뭐 결혼은 했느냐,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살기가 될 만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상하고 인묘 현상, 이 두 가지는 뭐 팔자술의 기본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선 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미 전도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 전도.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팔자에 이제 삼합국을 지으면 말이죠. 삼합국이나 방합국을 지으면 어쨌든 오행생극의 균형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이때는 말이죠. 진신 필요 없습니다. 또 부엌용신, 조우용신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게요. 약신입니다. 약신. 그러니까 병약용신부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일단 권형이 손상당해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자가 목국이 형성되었다. 팔자가 목국이 형성되면 말이죠. 반드시 이 경금이라는 약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약용신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병이 있는 팔자에 우리가 약신을 쓰는데 이 병약서를 주장한 건 신봉통고입니다. 그러니까 명리정종이죠. 병약서는 굉장히 독창적인 이론 체계였습니다. 뭐 대가들이 이제 명리정종의 이론 신봉통고서를 좀 장황하고 이래가지고 명리 텍스트에서 조금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남의 신봉통고야말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물론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 족천수도 좋고 자평진전도 좋고 난강망 이렇게 3대 텍스트도 읽어야 되겠지만은 연애자평을 읽지 않고 우리가 명리 공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명리종종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명리종종은 뭐 허자체계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인데 자기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명리종종의 이론을 장황하다고 한 거죠. 신효첨이나 진수함이나 다 한계를 극명하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리종종을 읽고 팔자 허자론, 그 다음에 이제 허자론 강해 이런 책들 다시 정리해서 썼거든요. 물론 삼명통에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죠. 그런데 그 허자 용신 체계의 이론 체계를 제가 신봉통고에서 제가 단서를 얻었습니다. 또 병약설도 아주 훌륭한 이론인데 물론 뭐 병약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있고 약이 있는 팔자가 이제 굉장히 대기한 팔자 정도로 묘사했는데 병이 무엇이냐 이게 좀 장황해요. 근데 병은 권형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합국을 지은 거예요. 하나의 국을 지어가지고 팔자의 균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것을 조절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이 병양용신은 뭐 누구나 부옥용신, 병양용신, 통관용신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쓰고를 제대로 설명한 책들이 그 전에 좀 없었죠. 그죠? 그건 사실 고서들도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사막국을 짜면은 그냥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강망에 보면은 일파, 뭐 한무리에 경신금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 기운이 혼탁하게 있어도 우리가 이제 혼잡한 기운이 있으면 일파 이런 걸 쓰지만은 대체로 그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의 국입니다. 국. 그러니까 회지에서 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목국을 이루었으면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약은 조금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건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암장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경금이나 사중경금으로만 존재해도 약신의 효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국을 지었다 이러면 반드시 경금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팔자 원명에는 해묘만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것이 진신체계를 짜고 뭐 조용신이 되고 부용신이 되겠는데 이 팔자가 운에서 미운을 만났을 때는 이 명식에 약신이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국을 지었다. 이러면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됩니다. 임수가. 화국을 지으면. 팔자 전체. 그 다음에 이제 토국을 지었다. 토국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 을목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국을 지으면 말이죠. 병화가 아닙니다. 요때는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병약용신의 키워드입니다. 골자입니다. 수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무토가 없으면 원명에서 수국을 지었거나 아니면 팔자 대운에서 수국을 짓는 순간 팔자가 다 토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무토가 반드시 제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토가 약신으로 장간에 있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이 국이라는 것은. 국이라는 것은 말이죠. 해묘가 합하면 수와 목이 합해가지고 말이죠. 팔자에 수도 없고 목도 없습니다. 합작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합작, 짓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오합체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합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합작이라는 제가 단어로 이렇게 조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가 붙으면 말이죠. 그냥 거대한 목국을 형성하고 이 토, 수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하나의 기운으로 그냥 응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얻는 게 있지만 잃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좀 잘하려면요. 우선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격투기 같은 거 하면은 주먹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뭐 주먹만 나오면 눈 깜짝깜짝 하면은 뭐 되겠습니까 벌써. 기에서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먹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은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먹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어깨가 돌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면 오른쪽 펀치가 나옵니다.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사막국을 지으면 말이죠. 사막국에 주안해가지고 팔자를 해석하고 현상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막국을 지으면 사막국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팔자에 수국을 지었다 이럴 때는 말이죠. 수를 제외한 나머지 목, 화, 금, 토의 글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나머지 글자 중에서 가장 약한 신입니다. 약신이 뭐라고 했죠? 통근하지 않고 투한 천간입니다. 통근하지 않고 투한 천간을 우리가 약한 신이라고 하는데 신약한 거. 일간이 그러면 신약한 거고요. 약신인데 이 약신 하나가 전도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금일주인데 신자진 수국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갑자일에 태어났어요. 그런 갑자월에 태어났는데 이 갑목이 이 진중에서 뿌리를 내리지만 이렇게 수국을 지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이 다시 신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갑목은 어떻게? 전혀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의 재는 이미 전도된 겁니다. 언제 전도되느냐?
어떤 글자가 와도 이 팔자를 동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오가 와도 좌우충하면 왕자가 바라기 때문에 동요되면 이것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재운도 없고 처자의 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 자진만 있다고 하면 이걸 전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운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올해같이 임진년이 왔는데 경신일주가 갑자올해 났다고 합시다. 신자진이 되면은 수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통근한 육신의 주안을 둬서 그것이 전도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3회와 이제 전도를 우리가 이제 리버스라고 하는데 이 리버스는 어떤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해당되죠. 비단 올해가 아니면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면 지지난해, 한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운까지 결합했을 때 전도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전도 현상의 주안에서 너 이 시점에 어떠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식신이 전도됐으면 밥그릇을 엎은 거죠. 진로가 경색된 겁니다. 재성이 전도되면은 돈 다 잃은 겁니다. 처궁에 문제가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궁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크게 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 됩니다. 관이 전도됐으면 직장을 잃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필살기를 가슴에 확 꽂히는 필살기 하나를 날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레객이 알아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들어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성패를 논하고 그럴 때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야죠. 하지만 먼저 필살기 하나는 꽂아야 되는 겁니다. 술사는. 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 서양 학문하고 이 동양 오술 수학 체계는 달라가지고요. 진짜 명의는 말이죠. 안색만 보면은 탁 압니다. 그 사람의 병증을 바로 안다고요. 그리고 그 병증을 아는 순간 처방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도채널인 아마추어들은요. 계속 눌러보고 청진기 갖다 대고 CT 촬영하고요. 근데 요즘은 뭐 한방에 가도 다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고도로 말이죠. 학문을 좀 그 연마해가지고 말이죠. 학문과 실기를 한눈에 그냥 이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점, 그러니까 물론 뭐 성실하게 봐주기 위해서 가거사를 이렇게 물어보고 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그 다음이 이제 전도와 함께 말이죠. 인묘 알아야 됩니다. 인묘. 그러니까 1전도, 2인묘입니다. 뭐 제가 이제 우리 문화생이나 직계 제자들한테는 주로 가르치는데 인묘는 이것도 몇 차례 설명한 바 있는데 실자 입고 암신 계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술일주가 있다고 합시다. 또는 정축일주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명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습니다. 이거 재고기인이라고 그러죠. 재고기인. 여기서 말하는 그 고지는 이 오행포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기인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이거 화의 고지 아닙니까? 재의 고지. 이거는 금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산은 깔고 앉은 겁니다. 재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제 돈을 버느냐? 이 재고는 마땅히 사고의 글자는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미형이 있거나 또는 축진파가 있다 이러면 이미 재고를 열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마치 귀신이 돈을 벌어다 주듯이 큰 돈을 벌입니다. 우리 뭐 보통 셀러리맨들이 월급 모아서 집 산다는 거 거의 불가하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 땅 사고 저기 땅 사고 또 좀 물려받고 이러한 것들이 폭등해서 아주 큰 부자에 이렇게 그 부를 소유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벌지만 또 고독하고 외롭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뭐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고요. 남들도 다 그만큼 힘든 거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고를 갖고 있는데 이 재고를 열어놨던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신계고라고 했는데요. 암신계고. 자, 이게 암신이라는 건 지장간 아닙니까? 지장간을 이렇게 엮습니다. 암신계고인데 여기에 말이죠. 만약에 명식에 경금이나 신금이 투에 있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입고물이 투에 있기 때문에 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기기 시작하면 바로 입고됩니다. 언제 입고되느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진이 없어도 말이죠. 미 이런 운이 와서 충미충에서 열어버리면은 개고되는 게 아니라 입고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자는 입고된다고. 그러니까 실자 입고 암신개고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또 발제하면은 굉장히 큰 재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명식에 사고의 글자가 형충으로 열려 있으면서 실자가 투에 있는 명은요 보통 파란만장한 게 아닙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큰 재산을 가졌다가도요 큰 재산을 잃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면 올해가 이제 진년도입니다. 이게 진이라는 게 우리가 신자진 삼합수국에서 우리가 고지, 묘지, 뭔가 생, 왕, 멸 이래서 생왕, 묘 이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수렴될 때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이제 오면은 말이죠. 보통 진술, 충미, 사고의 글자가 한 글자씩은 보통 팔자에 있을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또 보이지 않아도 허자나 이런 공엽이나 이런 글자로 진술, 충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보이는 글자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가깝게 3년 전인 기축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면은 기축년 상황에 2009년 상황에 애로가 발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고지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임진년의 진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 5일에서 뭐 한 5월 5일 사이에 바닥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호전되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진술 충미년에 사고의 글자를 흔들고 엽니다. 이렇게 되면 암신으로 있는 것은 개고되어서 크게 발제하거나 좋죠. 하지만 대체로 입고되는 경우에 실자가 이거 명식에서는 뭐 재신이라든지 관성이 투하지 않았는데 해필이면 운에서 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미일주라고 합시다. 그리고 진월에 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팔자에는 수의 글자가 없습니다. 이가 수고가 재고 아닙니까? 이렇게 재고가 이미 열려 있는데 팔자에 수의 글자가 투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횡재한 부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암신이 개고되어서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떨 것이냐? 올해는 임진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진영하면서 진미파하면서 열면은 큰 재물이 다시 이쪽으로 명식에서는 임계수가 없었지만 세월에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고되면은 이 사람은 큰 재적 산실을 보기 쉽습니다. 아니면 처궁이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곡절이 있는 거죠. 남들은 뭐 횡재한 부자기 때문에 성공한 인사라고 해서 몹시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남 부러울 게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 사람은 속세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런 게 인생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그 입고설에서는 뭐 격언이 암신계고 실자 입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해와 리버스 전도 현상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은 팔자의 그 삼해가 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량용신을 언제 쓴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어귀신이 한 번에 정해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팔자는 대운에 따라서 변격되면서 부어귀신도 달라지고요. 또 회국을 지으면서 격국도 달라지고요. 이게 변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진신도 바뀌고요. 조용신도 바뀌는 수도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신을 먼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양신이 되려면 통간을 기묘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순서가 다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프레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현상에서 삼합국을 지으면 저는 반합도 없기 때문에 삼합국 지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선 반합이 없어도요. 대운의 운지에 의해서 반합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대운 중에 세월의 연지에서 삼합국을 짠다고요. 이때 약신은 말이죠. 바로 그냥 전도 현상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현상 여러분. 물론 우리 이제 오행십상 할 때 공부했잖아요. 뭐 반생, 역극, 반극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그때 제가 리버스 현상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요 두 가지가 일단은 아주 정통적인 필살기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런 정통적인 필살기를 팔자 공부를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체계 있게 책을 읽고 사색하는 방법이 잘 안 됐던 겁니다. 또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잘못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 뭐 모쪼록 이수의 팔자명리 강의가 좀 엉성하기도 하고 뭐 아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장치단사에서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익한 그런 투명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육신물상편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공망 들어가는데 공망은 조금 엉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행론 또 신살론 그 다음에 뭐 신살론이라는 말 듣기 싫으면 포테론 이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충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합충론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형충이합이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공망비약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망은 말이죠. 공망 자체가 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형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격국 성패를 논할 때 사길신과 사융신, 그러니까 팔짝의 원칙은 제가 십성세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성세왕이 팔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길신과 사융신을 나누는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재관인식을 사길신이라고 하고 살상겁효를 사융신이라고 했는데 심효첨은 살상겁인을 가지고 이제 효를 인수로 쓰고 그 살상겁인을 사용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사길신은 항상 좋은 의미여야 되는데 사길신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공망되면 나쁩니다. 그러니까 사길신도 공망이 되면 나쁘기 때문에 이게 변의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출신 가문이 명망가고 하여튼 풍요롭고 좀 좋은 가문에서 출신했느냐 아니면은 뭐 한미한 가문에서 출신했느냐는 간단합니다. 팔자의 월주가 건전하고 재간인식 사길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출신 가문은 좋습니다. 살상겁효로 짜여 있으면은 선대에 반드시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간인식 사길신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공망에 해당하면은 부모의 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공망이라는 게 뭐냐? 우선 한번 공부해 봅시다. 빌공자의 망할 망자입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허무한 거죠. 공망은 고독성이고 허무한 겁니다. 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천중설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비었다 이겁니다. 하늘이. 어떻게 비었느냐? 자, 청가는 10간이고 지지는 12글자입니다. 근데 이제 한 글자씩 짝을 이렇게 병인 이렇게 쭉 한 글자씩 짝을 이렇게 있다 가면은 개에서 유와 합하게 되고 술해 두 글자는 외롭게 남습니다. 술해 두 글자는 하늘에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평명리니까 우선은 제 공망비약은 이제 고법체계라서 연의 태세의 간지도 기본으로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일주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갑자일이나 을축일이나 병인일이나 정묘일에 태어난 사람은 술과 해라는 두 글자가 원명에 있으면 그것이 공망이라고요. 공망의 글자가 됩니다. 또 원명에 없더라도 술운이나 해운이 오면은 그때가 공망운이 되는 겁니다. 공망운. 그래서 공망이 어느 정도 재미있냐면요. 그냥 어슬프게 팔자명리 10년 공부한 것보다 공망비약책 한 권 그냥 한 일주일 읽으면 팔자 더 잘 봅니다. 공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천중설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지에 오르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공망을 연구하는 것도 재미있죠. 근데 뭐 공망에 대해서 연구된 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단편적으로 설명돼 있다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공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온전한 텍스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공망은 재미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공망은 사실은 이게 고독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물상편에서
라망, 그러니까 천라지망이 고인들이 고독성이라고 했고, 원래 이제 진과 술은 이제 우리가 괴강이라고 그래가지고 흑에서는 생명이 잘하지 않는데 뭐 좀 복잡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허전하고 고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테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영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좀 고독해야 영감이 생기고 창조해내고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공망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중유성. 그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채워지고 망하면 말이죠. 망하면 깨닫습니다. 공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공망, 예를 들어서 이제 육신공망 이런 겁니다. 인수가 공망돼 있어요. 그럼 인수가 공망돼 있으면은 모친의 자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친과 인연이 되어도 나는 엄격한 모친의 훈육 아래 일찍 어머니와 떨어져서 어머니의 성장기의 자애를 받지 못하고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공부를 하는 처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수 공망이 되면 인수라는 성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인수라는 성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욕구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망은 비록 얼핏 비고 망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자기 원칙이 십성세왕이라고 제가 했는데 공망에서야말로 몹시 요긴한 원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망은요, 공망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반드시 왕기를 띠면은 오히려 도량이 넓고 관대하고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수공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수공망이 왕기를 띈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베이식을 제가 뭐 그 정도로 학습을 했으면. 그래서 인수공망이 왕기를 띠면요, 학업이 몹시 우수하고 대학자가 됩니다. 재성이 공망되면은 돈복이 없습니다. 돈은 엄청 벌려고 하는 욕심은 많습니다. 재물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재성 공망이 왕기를 띠면요, 거부를 축제합니다. 관이 공망되면 관록이 따르지 않습니다. 직업운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성 공망이 왕기를 띠면 아주 고위직에 오릅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식신 공망이 왕기를 띠면요, 아주 의식이 풍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망이 좋고 나쁨을 볼 때는 우리가 사길신, 사용신의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왕기를 띠느냐 유무가 왕세를 일단 가리는 수법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의 골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그건 그거고요. 우선 공망부터 한번 공부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60갑자를 10글자씩 모은 것을 우리가 순이라고 제가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순자. 그래서 이렇게 쭉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2순, 1순은 갑자가 시작되지만 2순은 갑술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죠? 갑술, 의뢰. 이렇게 하면서 짝을 쭉 있다가 가면은 말이죠. 신유가 두 글자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유가 공망이 됩니다. 개미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다시 갑신이 3순이 될 겁니다. 갑신, 을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오미에서 공망이 끝납니다. 오미에서. 그 다음에 갑오부터 시작되겠죠. 갑오순에서 쭉 가면은 공망이 어디로 그치냐면 진사가 두 글자가 남습니다. 진사 공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진순에서는 쭉 가서 두 글자가 남는데 인묘 두 글자가 남습니다. 인묘 공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갑인이겠죠. 갑인순에서는 쭉 가면은 자축 두 글자가 남습니다. 자축 공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종합하면은 갑자순에 있는 것들이 자기 일주에 해당되면 병인이나 정묘일주나 또 임신일주나 계유일주에 해당되면 술해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갑술수는 신유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갑신은 오미가 공망입니다. 갑오수는 진사가 공망입니다. 인묘가 공망이고 갑인수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공망을 다 애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우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애우냐면요. 이렇게 애우시면 됩니다.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자, 공망을 원래 원칙대로 찾아내려면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죠. 자, 갑자, 을축, 이렇게 병인, 경묘,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잘못했네요.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하여튼 자기의 일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갑자순에 해당되면 공망이 술과 해 두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진일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공망은 술과 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갑자와 을축, 이렇게 앞에 두 글자는 그 전항의 두 글자를 공망으로 보면 됩니다. 임신계유는 다음에 연이 오는 두 글자를 공망으로 보면 되고요. 무기토는요, 지지가 충되는 글자를 공망으로 보면 됩니다. 이 병정과 경신은요, 삼합의 글자가 되는 글자와 그러니까 전항의 앞 글자 또 뒷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망의 짝을 짓는데 여기에만 주안하면은 병정일간이나 경신일간의 공망도 쉽게 유추해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지지 두 글자로 정해지는 글자를 우리가 순중공망이라고 합니다. 순중공망. 이것은 팔자 지지의 글자에 그대로 대응되어서 공망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레공망 다음 그 이순에 갑술순에서는 신유공망이 된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순중공망을 다른 말로는 순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자순에서는 수레가 공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술순에서 이제 갑술로 해가지고 공망이 또 두 가지가 추출될 거 아닙니까? 신유공망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에서 이제 시작되겠죠. 갑신순에서는 오미가 공망입니다. 오미가. 그 다음에 갑오순이 나타나고 요것은 진사가 공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진순이 되겠죠. 갑진순에서는 인묘가 공망입니다. 인묘가 공망이고요. 그 다음에 갑인순에서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이렇게 각각 두 글자씩을 우리가 순중공망이라고 하고요. 공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오행공망이 있습니다. 오행공망이 있는데 이 오행공망은요. 일단 그 오행공망에서 술에 이 두 글자는 오행공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유는 금공망입니다. 금공이 됩니다. 금공. 오미는 화공입니다. 화공. 그 다음에 진사는 토공입니다. 토공. 그 다음에 인묘는 목공입니다. 목공. 이 오행공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축은 수공망입니다. 공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망을 팔자술이 이제 실전에서 쓰는 경우가 혹시 드문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을묘일날 났다. 을묘일날 나면 말이죠. 을묘는 갑인수는 아닙니까? 자축이 공망인데 이렇게 자월 축시에 났다 그러면 요것도 공망이지만요. 이 사람이 이몰에 났다 그러면 오행공망이 수기 때문에 수가 공망됩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인수 아닙니까? 그래서 육친으로 인수가 공망됐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법에서 나붐을 가지고 정하는 4대 공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4대 공망은 제가 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우선 4대 공망을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이 4대 공망은 술에는 수공, 4대 공망은
금과 수 공망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유는 공망이 없고요. 4대 공망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오미, 화공망, 이거는 금공망입니다. 토공망은, 여기 진사 토공망은 수공망이 되고요. 목공망, 이것은 공망이 해당이 없습니다. 사공망이. 수공은 금공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과 수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4대 공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순중공망, 그러니까 지지 각 글자가 공망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중공망에서 뭐 예를 들어 오미는 화공망, 신유는 금공망, 진사 토공망, 이런 식으로 자축수공망,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공망을 유출하면 팔자 천간에 드러난 육신 오행의 공망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공망을 적용해서 사흉신이 공망되면은 흉의가 해소되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살상겁인 칠살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칠살이 공망되면은 흉의가 소멸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음 그 본문 텍스트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살상겁인 이런 것들이 공망되면 몹시 좋고요. 몹시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부정적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희신이 공망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순중공망에서는 우리가 이제 록막인, 예를 들어서 재라든지 관이라든지 또는 걸록의 글자라든지 역마의 글자라든지 또 천을 기인의 글자, 이러한 것은 다 지지로 성립되는데 그 지지가 순중공망에 놓이면 몹시 불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천을 기인이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양귀를 왜 이렇게 인덕도 없고 이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거의 99%가 다 천을 기인의 글자가 공망되었기 때문에 품격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인덕이 박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진소함의 명리학은 이런 데 보면은 공망을 이렇게 결코 이렇게 소소하게 다룰 수 없는 재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망을 따로 한 챕터를 구성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낙자를 써서 공망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공망에 락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락공에는 재성락공, 관성락공, 식신락공, 인수락공 이런 말만 씁니다. 또 귀인락공. 그러니까 뭐 사길신과 좋은 성분의 글자가 공망에 놓였을 때 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겁니다. 좋은 의미가 부정적으로 반전되는 거죠. 하나 좀 아쉽게도 공망은 사길신이나 사흉신을 막론하고 왕기를 띠면 다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라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관록을 해치는 성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상관 공망이 되면은 나쁜 성분이지만 공망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고능변, 말 잘하고요. 뜻이 높습니다. 우리 뭐 상관성 많은 것을 예전에는 이제 종래 이제 명리에서는 반골기질로 일단 해서 뭐 직업도 없고 또 옳은 소리, 의로운 소리, 의로운 은행 거침없이 하다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뭐 잘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상관기가 중중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투쟁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이 크게 출세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 상관이 공망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용신이 공망되었기 때문에 저조한 의미가 좋은 의미로 호전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왕기를 띠면은 아주 좋습니다. 크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길신, 사용신을 막론하고 왕기를 띠면 말이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그 변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망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신 공망을 논할 수 있고요. 육친의 흠결이나 번영 상태 알 수 있고요. 또 그 공망을 말이죠, 인체 부위에 적용하면 말이죠, 어깨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종아리가 아픈지 수족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머리가 아픈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공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예전에 한 70년대에 천중살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런 방술류 계통을 다룬 책으로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식간시비지를 인체 장기에 배속해가지고 뭐 내경 같은 거죠. 그게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공망된 자리에 병증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 그런 걸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운의 기복도 좀 단순하게 설명했는데 그 천중살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아마 그 조선일보사에서 그 번역에서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붉은색 아주 좀 조악한 표지인데 그 책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망의 포인트는 공망 그 자체를 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망 책을 그 어떤 읽은 독자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그 어느 이제 종합대학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내 팔자의 재성이 공망이다. 재성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공망되는데 어떻게 총장직을 수행하고 이렇게 건실한 삶을 사시는 분이 아버지를 제가 둘 수 있는 행운을 만날 수 있었냐 이렇게 질문한 그 독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성이 공망됐기 때문에 일찍이 너는 부친의 품을 떠나서 과연 중학교 시절에 이미 유학을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부모의 덕이 크긴 큰 거죠. 하지만 부모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공부 시키니까 내 자식도 좋은 공부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유학도 보내고 또 지방에서 도시로 또 도시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의지와 또 교육 환경이 이런 게 바탕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다 육친의 그 공망 자리가 있어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처자식을 다 공부 보낸 그 기러기 아빠들이 있잖아요. 구스테디들. 그런 것도 육친 자리가 거의 공망되어 있으면은 보통 일반적 이렇게 활약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족들이 참 모여 사는 것도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일찍 이렇게 부모 품을 떠나보내고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공망 오늘 여러분 그 도입부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공망에 대해서 사색하고 공부하고요. 이런 시간 갖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